희선 씨는 요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닌, 정확히 말하자면 끊긴 겁니다. 친했던 친구, 자주 통화하던 동생,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먼저 연락이 오지 않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하고 넘겼고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늘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사람들,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심리와 관계의 진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저울을 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내가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았는가를 따집니다. 그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땐 다음번엔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건 일종의 감정의 거래, 심리적 손익계산입니다. 특히 이런 유형은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으로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나를 더 위에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먼저 다가가면 진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하면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관계를 소모시키고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계산 없이 오가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누가 더 많이 했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들키는 게 두렵고 먼저 다가가는 걸 약점처럼 느끼기에 결국엔 침묵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들. 이들은 타고난 무뚝뚝함이라기보다는 환경적으로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칭찬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왜 그런 말을 해? 참견하지 마. 네가 먼저 연락한다고 뭐가 되냐.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되고 이게 신뢰는 아닐까?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를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상대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답이 늦으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 이런 불안한 감정이 먼저 연락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볼 땐 표현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말보단 행동으로 혹은 침묵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조금 더 기다려주고 다정한 언어로 다가가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조금 씁쓸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복잡한 심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자기 세계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타인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아닌 자기 기준에서만 세상을 해석합니다. 요즘 나는 바쁘니까 다들 그럴 거야. 내가 잘 지내고 있으니 굳이 연락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자신이 중심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관계란 필요할 때만 떠오르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땐 갑자기 나타나고 자기 일이 끝나면 다시 조용해지는 거죠. 특히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먼저 연락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해? 필요하면 저쪽에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에 먼저 연락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런 유형과의 관계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단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상대를 떠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심리적 거리두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관계가 싫다기보다 지금 그 관계에 대해 정서적 숨고르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이 지쳤거나 상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삶의 복잡한 일들이 겹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지만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말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왜냐면 직접 대면하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고 그럴 용기도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회의감이 들어 일종의 정리 기간을 가지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로 하지 않고 그저 먼저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럴 땐 억지로 다가가거나 왜 흘러가네라며 몰아붙이기보단 조용히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아마 마음이 멀어진 신호일 수도 있겠죠. 그걸 받아들이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진심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가장 냉정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그렇겠지. 내가 연락 안 하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그 관계에 마음을 쏟고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단 10초라도 짧은 문자 하나쯤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시 관계가 이어져도 똑같이 무심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태도이자 당신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있어 이어가는 관계에 기대지 않기.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조용히 다가와주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먼저 연락해도 되는 사람에게만 연락하는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론 무심해 보여도 사실은 상대를 가장 편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선 이 사람은 내가 좀 늦게 연락해도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편하다고 해서 방치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챙기고 더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후회도 많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떠나가고 나서야 그때 연락 좀 할 걸 하며 자책하곤 하죠. 그러니 혹시라도 쟤는 내가 연락 안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만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니라 말없이 상처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처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예전에는 용기 내어 다가갔지만 돌아온 건 무시, 예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나면
먼저 연락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마음에 벽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젠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괜히 내가 연락해서 민망한 상황 만들지 말자. 먼저 다가가봤자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겉보기엔 무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려면 상대의 따뜻한 반복적인 진심이 필요합니다. 8번째,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이 서서히 식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론 어느새 정서적 거리가 생긴 상태죠. 한때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미 관계가 끝나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갈등 없이 조용히 멀어지는 걸 선호합니다. 굳이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왜냐면 직접적인 감정 충돌이나 책임지는 말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며 상처받는 것보다 스스로 그 마음을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멀어진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나를 아껴주는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9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가 싫어할까봐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먼저 연락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은 민폐가 될까봐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지만 내가 먼저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은 잘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실 이건 자기 미화에서 나오는 왜곡된 믿음입니다. 나는 연락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을수록 관계에서도 항상 뒷자리에 머물며 먼저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가끔 먼저 다가가 나는 내 연락이 반가워. 언제든지 연락해도 되라고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10번째,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먼저 하겠지라고 믿는 사람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먼저 연락해보겠지. 상대도 날 좋아한다면 알아서 다가오겠지. 이런 식의 기다림에 심리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상대가 먼저 오기를 바라며 일종의 감정 테스트를 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할 생각해준다면 그게 진짜지. 이런 착각 속에 머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결국 상대에게는 무관심 혹은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이나 우정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다림보다는 표현, 심리게임보다는 진심이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엔 다양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습관, 무관심, 혹은 조용한 거리두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관계는 서로의 온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내가 먼저 연락하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관계는 지금 나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